마블이 한창 잘 나갈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안 나올까? 시장과 자본의 규모를 따지면 감히 마블에게 비빌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슈퍼히어로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는 바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냥 찌그러지라고요? 다행히 무빙이 소위 말하는 한국형 슈퍼히어로 장르로 성공을 거뒀으나 바로 이 무빙만 봐도 슈퍼히어로와 초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라는 장르를 우리나라에 맞게 각색한 버전이 초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염력 이전에는 강동원 씨가 주연했던 초능력자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번에는 써니로 유명한 강용철 감독이 5명의 초능력자를 모은 하이파이브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 영화도 슈퍼히어로보다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며칠 전에 리뷰한 시너스 주인들을 공포영화로 생각하고 보면 실망할 공산이 크다고 했던 것처럼 하이파이브도 진지하게 접근하면 질색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덤으로 할인까지 많이 받고 오신다면 꽤 만족하실지도 모릅니다. 태권도 선수였던 완서는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져 심장을 이식하는 큰 수술을 받고 깨어납니다. 자연스레 부작용이 있을 만도 하지만 아주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완서는 우연히 자신에게 무시무시한 초능력이 생겼다는 걸 깨닫습니다. 언덕에서도 전혀 지치지 않고 빠르게 달 수 있는가 하면 트럭도 아무렇지 않게 막아낼 정도의 힘까지 생겼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 지성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완서에게 자신이 알아낸 진실을 말해줍니다. 완서와 지성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심장과 폐를 이식받았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기증자에게 있던 초능력이 장기 이식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한 나머지 4개, 즉 신장, 간, 췌장, 각막을 받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 게 틀림없어 두 사람의 힘을 합해 4명의 초능력자를 찾아 나섭니다. 완서가 나름 머리를 써서 꽤 수월하게 신장을 받은 선녀와 각막을 받은 기동을 찾아냈으나 뭔가를 도모하려던 취지와 달리 지성과 기동이 툭하면 다투는 바람에 오합지졸의 모임일 뿐인데다가 남은 2명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한편 사이비 교주였던 영춘은 여러 차례의 췌장 이식이 모두 실패해 임종 직전이었다가 용케도 마지막 수술로 회복합니다. 정확히 완서가 그랬던 것처럼 부작용이라고는 없이 왕성한 식욕까지 보이던 영춘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점차 젊어지는 초능력을 누립니다. 이 광경을 보던 영춘의 딸이자 부교주인 춘하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뜬금없이 낭패를 당한 셈이라 삐뚤어진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춘하도 결국 초능력의 비밀을 알게 돼 완서 일행을 강제로 납치하는데 알고 보니 이 과정과 연유를 모두 간파하고 있던 영춘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대령한 꼴이 되고 맙니다. 덕분에 영춘은 다른 초능력자들이 갖고 있던 장기를 모두 빼앗아 사이비 교주를 넘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서상가상 장기를 이식받은 마지막 한 사람이 하필 영춘의 신도였다는 게 발각되지만 아버지와 함께 무사했던 완서가 나타나 친구들을 구하고 영춘을 막으려 합니다. 하이파이브는 스윙키즈로 삐끗했던 강영철 감독이 본인에게 큰 성공을 안겨줬던 써니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써니와 하이파이브에는 공통적인 강점이 있어 서로 다른 초능력을 가진 5명의 캐릭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성있게 살립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미디에 가까운 이 영화에서의 초능력은 웃음을 뽑아내기 위한 소재이자 도구라 후반부에 영춘과 맞서기 전까지는 초능력의 전시와 과시보다 재롱을 피우는데 주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권은 완서가 리코더로 지성의 초능력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하이파이브의 모든 캐릭터가 이식받은 장기와 제대로 조응하는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게 좀 아쉽긴 해도 어느 정도는 구색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캐릭터의 성격과 색깔도 다 달라서 나오게 되는 불협화음이 예상 외의 재미를 줍니다. 5명 중에서도 완서와 지성이 가장 먼저 만나는 만큼 초능력을 다듬는 장면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는데 보통의 영화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집중하기 마련이고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는 나름 코미디의 기운이 강한 샤잔마저도 선을 지켰던 장면에서 하이파이브는 대놓고 웃기려 작정합니다. 더군다나 지성을 연기한 배우가 다름 아닌 안재홍 씨입니다. 성이 박씨라 그 유명한 축구선수와 이름이 같은 이 캐릭터는 과연 박지성답게 폐를 이식받은 후에 엄청난 폐활량을 자랑합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입으로 바람 한 번 불면 자동차로 날려버릴 정도의 초능력으로 리코더에 바람이나 불고 자빠진 꼬락서니를 보면 쟨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싶어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코미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단발머리까지 하고 나온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안지용 씨의 연기는 흔히 하는 말로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재인 양도 그 장면에서 놀랍다면 놀라운 혼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사바가 개봉했을 때 제가 이재인 양을 가리켜 어린아이에 비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코미디 연기에도 탁월한 걸 보면 괜히 뿌듯합니다. 그 와중에 또 어렸을 때 심장병을 앓는 바람에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소녀가 초능력과 더불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나오는 감정 연기도 잘해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습니다. 라미란, 유아인, 오정세, 김효원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유아인 씨의 경우는 승부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대중의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었을 수도 있으나 그 죄의 무게는 누구도 간과할 수 없어 하이파이브의 예고편과 포스터에서도 빠졌습니다. 솔직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지만 이게 영화에서는 역으로 반전을 가져오는 효과를 낳아 유아인 씨가 연기한 기동의 존재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각막을 얻으면서 전자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됐다는 게 좀 부자연스럽긴 해도 캐릭터와 연기만큼은 제대로입니다. 오정세 씨가 연기한 완서의 아버지도 의외로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홍보 단계에 나설 수 없는 유아인 씨의 빈자리를 채우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보니 자신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캐릭터라 놀랐습니다. 이 역시도 유독 저한테만 하이파이브의 반전 매력으로 다가와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아빠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영춘의 젊어진 버전을 연기한 박진영 씨도 이 영화로 다시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봤어도 딱히 관심이랄 게 없어 연기를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특별한 인상을 받진 못했었는데 하이파이브에서는 신구 선생님의 말투와 목소리를 제법 흉내내는 걸 듣고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 못지않게 강영철 감독의 각본과 연출도 꽤 만족합니다. 특히 하나같이 소심 있는 캐릭터들이 장기 기증으로 초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통해 소소하되 의미 있는 은유를 전하고 구태여 거창한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것보다 저마다의 캐릭터가 가진 개성을 일상적인 공간에서 코믹하게 뽐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마음에 듭니다. 염력의 경우도 전자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무게 있는 소재의 중심에 주인공을 놓았던 걸로도 모자라 가족주의를 위시로 한 심파까지 보탰으면서도 코미디와 초능력 모두 살리지 못하는 악수를 거듭한 반면 하이파이브는 설사 뚜렷한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코미디와 초능력의 융화에는 성공했다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영화는 염력과 달리 선택과 집중이 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이파이브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자신의 색깔을 독립적으로 칠하는 동시에 한데 어우러지는 것도 있지 않아 근사한 풍경화를 완성하는 걸 비롯해 여러모로 각본과 연출이 써니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후레쉬 매니저인 선녀의 카트를 타고 벌어지는 추격전을 써니에서의 한 장면과 비교해보면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정반대로 극한의 역동성을 살렸다는 차이가 있을 뿐 올드팝을 삽입해 잔뜩 힘을 주면서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강영철 감독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하려 했고 실제로 저는 그 장면이 아주 좋았습니다. 혹자는 부실한 CG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하이파이브가 코미디 영화라는 것에서 이것조차도 매력을 배가하는 무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로 완서가 초능력을 발휘할 때는 할리우드에 견줄 수 있는 높은 완성도의 CG 대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연출이 하이파이브의 특색을 살리는데 훨씬 잘 어울립니다. 애초에 강인철 감독의 목적이 화려하고 근사한 액션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것보다 코미디를 우선시하는 거라는 게 틀림없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CG가 이 영화에는 딱입니다. 단, 마녀와 상당히 닮은 후반부의 격전에서는 이 CG가 발목을 잡는다는 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장면만 제외하면 CG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으며 언브레이커블이 그렸던 것처럼 초능력으로 탄생한 영웅이 있다면 어딘가에는 악당도 있을 거라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공식이나 유독 선녀의 능력만 대체 뭔지 모호하게 감추고 지성과 기동의 관계를 슬램덩크에서 가져와 패러디까지 하면서 초능력 코미디에 이어 화합의 메시지를 덧붙이는 연계도 영리하게 수행합니다.
강영철 감독답게 대사와 연기로 환상의 티키타카를 뽑아내는 솜씨도 좋았으나 이런 장점이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꺾여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초능력을 가진 소시민들이 상대해야 할 악당으로 사이비 교주를 내세운 것까진 괜찮습니다. 무슨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보다 사이비 교주라는 소재가 더 많은 관객을 포용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초능력을 시전하는 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도 사이비 교주입니다. 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기적이니 뭐니 하면서 불치병이나 장애를 낫게 해주는 걸로 사기치는 게 사이비 교주의 흔해 빠진 레퍼토리라는 거. 하이파이브는 정확히 그 클리셰를 이용해 진짜 신이 되려는 영춘의 욕망이 결코 허황된 게 아니란 걸 단숨에 각인합니다. 을의 초능력을 다룬 영화에서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려 하기 일쑤지만 하이파이브는 종교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약하디 약한 내면을 장악해 신을 가장한 악마로 군림하려는 영춘을 등장시킵니다. 그런 영춘과 하이파이브의 연결고리로 영춘의 딸과 하이파이브의 멤버 중 한 명을 심어둔 것도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작 하이파이브와 영춘이 대면한 시점부터 이 영화의 개성은 봄에 눈 녹듯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영춘의 딸이 소모적으로 쓰인 것과 선녀의 심리적 배경이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오게티라면 대미를 장식하게 될 두 세력의 몰개성한 대립은 한창 재밌게 보다가도 뒷맛이 씁쓸해지는 커다란 구멍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중반부까지 초능력을 보탠 캐릭터 코미디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것과 다르게 후반부는 전형적인 성과 악의 싸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일종의 반사효과를 일으킵니다. 스포일러일 수도 있어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후반부의 한 장면은 마블의 모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등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해버리니까 덩달아 저도 흥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놓고 말해 아빠라는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의 후반부는 오롯이 이재인 양의 연기로 간신히 버티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보면 그게 독이 된 것 같기도 하니까 차라리 5명 모두의 개성을 계속 살리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강영철 감독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한데 이왕 코미디에 방점을 찍으려는 영화였다면 갑작스레 정색하지 말고 중반부까지의 감성을 그대로 쭉 밀어붙이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